자,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5단원인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하려면 일단 미분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미분이라는 말은 좀 손쉽게 말하면 미세하게 나눈다는 뜻이야. 나눈다. 미가 아주 작다 이런 뜻이고 분이 뭐 나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미분은 무엇을 미세하게 나누냐면 x의 범위를 미세하게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x의 범위를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x의 범위를 나누다 보면 y값의 변화, y값의 변화를 미세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얘가 꼭지점이죠? 그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증가함수라고? 궁극적으로는 증가함수죠. 근데 구간별로는 다르잖아. 요 a를 기점으로 했을 때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감소하고요. 감소함수 구간이 되는 거고, 보통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감소 구간이란 말을 쓰지. 감소 구간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x가 a보다 크면 증가한다.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지? 그러면 이게 미세하게 변하면 얘가 얼만큼 증가하느냐를 알 수 있죠. 그래서 y값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미세하게 알 수 있다. 이 뜻은요. 증가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하는 정도를 조금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율이라고 설명해요. 변화율. 변화율란 말 우리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변화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A 말고 B를 하나 더 잡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 쭉 점을 따라가면 여기 값이 FB가 되고 이 점이 F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변화한다는 것은 A에서 B까지 값이 요 값에서부터 요 값으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판단을 해? X가 얼만큼 변화했는지에 따라서 Y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값을 구하면 B에서 B-A,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국말로 다시 쓰겠어.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X 값이 A에서 B로 변할 때 Y 값은 FA에서 FB로 에서라는 말로 쓸게요. 에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긴 말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A, FA 에서 B, FB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A와 B, 그러니까 X 값의 차와 Y 값의 차를 알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X 값의 차는 어떻게 구해요? B-A 라고 쓰고요. Y 값의 차는 FB-FA 라고 하면 돼. 이 말은 X 값의 차는 요만큼, 그죠? Y 값의 차는 여기를 Y축으로만 표시하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표현을, 요 빨간색의 차이를 우리는 B-A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차이를, 여기 칸이 좀 모자라네. FB-FA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한눈에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변화율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수식을 표현하는 거야.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얼만큼 변했니? 그래서 이것의 비례관계를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나타내면 변화율은 b-a 네, fb-fa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는 사실은 요 사이에 a과 b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값이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A에서 B만큼 할 때
FB 마이너스 FA 요 비례 관계를 써서 평균 변화율이 이런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얘를 우리가 그 전에 직선의 기울기란 형태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다. 기울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A, B 이렇게 잡으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값이 변할 때 이렇게 간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x분의 y. 보통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 때 이런 걸 많이 배웠어. 그래서 이것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x가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변화율이라는 말을 썼어. 근데 여기다 평균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항상 정수값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숫자는 요 미세하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변화할까? 대표적인 그 A에서 B로 갈 때의 평균치, 변화의 평균치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변화율 중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정리했을 때는 변화의 평균치다. 얘는 어떤 한 점 A, FA에서부터 B, FB로 갈 때 선생님 설명이 약간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B-A F, B-F A라는 표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에서 B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얘는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어. 방금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델타 Y라고 할 수 있죠? Y 값의 차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다시 쓰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y 값은 사실 x 값에서부터 온 거잖아. x 값의 변화에서부터. 그래서 얘를 문자를 좀 단순화시켜서 a, b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x 값이 변하는 동안 y 값은 얼만큼 변했니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값은 어디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뺀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감소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나온 것부터 애초에 변하기 전의 상황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해 보면 변한 상황은 뭐예요? B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잖아. 그죠? B는 A 플러스 델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 써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는 그대로 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 평균 변화율은 뭐다? 결국 델타 X와 델타 Y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A분의 FB-FA이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보면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의 초점은 뭐죠? 여기서의 초점은 변한 X량을 중심으로 식을 다시 쓴 거야. 그지? 보통 이걸 증분이라고 표현해요. 증분. 이런 사실 용어는 몰라도 되고 개념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델타 X가 얘가 변하는데 아주 작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세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 2, 3 이렇게 변하지 않고 0.0001 루트 20301 막 이런 식으로 루트 2030 엄청 큰데 뭐 아무튼 10의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작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변한다. 아주 작게란 말은 우리가 그 전에 극한 단원에서 배웠어. 극한 단원에서 어떤 말을 배웠죠? 리미트라는 기호로 배웠지. 이렇게 약자로 쓰면 안 되겠다. 리미트 이건 선생님들이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고 lim 이렇게 쓰죠. 리미트. 그래서 x가 특정 a 값으로 간다. 이런 것으로 극한 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에서 리미트 값을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다시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여기가 a고요. 얘가 b인데 b에서 a에서 b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b에서 이 변화가 아주 미세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세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선생님 크게 그렸지만 구간을 전부 다 작게 잡으면 뭐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변화량을 처음에는 요만큼 표현할 수 있어요. 요만큼. 자,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그려보겠어요. 자, 처음에는 요만큼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되는데 두 번째 더 짧게 잡으면 기울기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더 짧게 잡으면 미세하게 요만큼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기울기를 잡을 때 얘가 요렇게 요 점에 거의 근접하게 기울기 값이 요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애초 처음에 이 파란 선과 이 녹색 선은 조금 다르지, 응? 기울기의 정도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알고 싶은 게 뭐다? 미세하게 작게 변하는 걸 알고 싶으면 여태까지는 구간의 변화예요. 얘는 구간 어떤 특정한 A에서부터 B 구간의 변화율을 알 수 있었지만 평균 변화율은 미세하게 알고 싶은 순간 변화율을 알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순간 변화율은 여기다 뭘 한 거냐면 리미트를 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는 델타 x의 차이. 델타 x가 미세하게 작아진다. 얘가 작아진다 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공식은 똑같은데 요 공식과 똑같은데 복사하기 안 되나? 복사하기 되죠. 복사 카피 그 다음에 붙이기 페이스트 붙이기. 네, 이상한 데도 붙여지네. 아이고. 네, 여기다가 에이 진짜 미안해. 다시 그냥 쓰겠어요. 순간 변화율은 똑같은 요 공식에다가 변화율의 공식 그대로 쓰시고 여기다 뭐만 붙인 것이다. 리미트 x는 a로 가는 거다 라는 걸 하는 거야. 리미트 x는 a라는 소리 자체가 델타 x 변화량이 x의 변화가 미세하게 작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b가 이 구간이 a로 거의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a 점에서부터의 변화율이 나온다. 결국 이 말의 뜻은요, a 점에서 그래프의 변화율 다시 말해서 a 점에서의 그래프의 변화율은 그때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녹색 선은 의미가 뭐냐면 이 녹색 선의 의미는 a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 a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a 점에서의 그래프의 변화율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한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이런 말이 있었죠.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는 뭐다?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것이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뭐다? 그래프의 특정 점에서의 그래프의 변화율이에요. 그의 변화율이란 거는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 특정 점에서 그래프의 변화율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점, 특정 점을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그렸어. A점을 지나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 기와 똑같다.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됐을까요? 직선이라는 것은요,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한 이유는 직선의 기울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곡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았을까? 라는 뜻은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거야. 이건 좀 약간 앞뒤가 좀 바뀐 말이긴 한데,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좀 크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직선을 이렇게 연장한 순간 기울기가 요 정도의 각도, 요 정도의 크기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때의 기울기 값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 변화율을 표시한다. 그랬을 때 이때 표시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설명한다. 미분계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 자체가 미분계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자, 그럼 미분계수라는 거를 구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b-a f b-fa의 리미트를 취하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fx 자체를 미분해서 미분이라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는 a를 대입한다 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전제 조건은요, 이거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 이해되셨어요? 미분 가능한 전제 조건 있죠?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란 말은 연속? 사람 이름? sorry. 연속이란 말은, 연속이란 거 배웠잖아. 연속의 정의가 뭐니? 연속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것이 함수값과 같을 때 라고 배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프가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끊김이 없으면 미분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미분 가능하진 않고, 그랬을 때 미분해서 이것을 구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면 fx를 미분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지? 얘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함수. 자,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개념은 그렇다.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선생님 처음 설명하고 있다. 미분이라는 개념은, 미분은 그래프를, 이 미분을 왜 한다고?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프를 이라기보다 그래프의, 미분은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을 아는 것은 어떻게 돼? 그래프를 도함수를 구해서 그 원하는 그 특정 점, 그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도함설교에서 값을 대입한 이 값 자체가 미분계수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시죠?